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앱의 고지지음 한성내 옮김, 출판은 이너북, 책값은 13,000원, 총 223페이지입니다. 지은이 앱의 고지는 일본 교토 출생으로 내과 의사 겸 한방의이며 교토대학 의학부 졸업 후 교토대학 흉부질환연구소를 거쳐 1978년부터 교토 다카오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01년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아 당질 제한식을 개발하여 6개월 만에 극복하였으며 그 후로도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계속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완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당뇨병 연구에 돌입하여 고혈압, 당뇨병, 비만에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당질 제한식의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효과 중에서 가장 먼저 암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7년 국제기구인 세계암연구기금은 생활습관병형 암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간암, 췌장암, 식도암, 자궁암, 담낭암, 대장암, 유방암의 7가지 암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비만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므로 이들 7가지 암은 생활습관병형이라 불립니다. 선진국에서 급증하는 암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병형 암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요인이 고혈당과 고인슐린입니다. 고인슐린 혈증과 고혈당은 비만인 사람에게 쉽게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발암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이 신뢰할 만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암세포는 고혈당과 고인슐린을 좋아합니다. 고혈당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해 갖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말미암아 세포의 DNA가 손상된다는 논리입니다. 암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인체의 대부분의 세포는 생존을 위해 포도당 외에도 지방산 또는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케톤체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뇌세포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뇌세포는 지방에서 생겨난 케톤체도 사용합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일반적인 식사 때보다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 줄어듭니다. 암세포의 식량을 차단하는 셈이니 암의 정식이 억제되겠지요. 당질 제한식은 인슐린을 많이 생성하지 않으므로 인체의 대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덕분에 면역체계와 같은 자연 치유력도 높아져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체내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질이 적은 식생활이 바람직합니다. 당질 제한식은 암의 예방뿐 아니라 치료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의 관건은 케톤체라는 물질입니다. 당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면 체내에서 케톤체 농도가 증가합니다. 케톤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케톤체는 쉽게 말해 지방질에서 생겨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매일 사용됩니다. 지방 분해 물질이 간에서 대사되면 케톤체라는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단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당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체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규명해보면 인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주요 에너지원은 당질이 아닌 지방질입니다. 당질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입니다. 인체는 당질이 아니라 지방질에서 나온 물질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살아간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간의 세포는 지방질을 분해하여 만든 케톤체라는 작은 알갱이를 일상의 에너지원으로 삼는데 이는 아주 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케톤체가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조차도 잘 몰라서 케톤체가 당뇨병을 악화시켜 위독하게 만드는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원인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탓에 정상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혈중 케톤체 수치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위험하다고 단정 짓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케톤체는 사람의 몸에 지극히 정상적인 물질입니다. 케톤체의 농도가 현행 기준치보다 높아지더라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케토산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케톤체는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자연스러운 물질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체내에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고 대사가 전반적으로 원활해집니다. 이처럼 당질 제한식은 심혈관계 질환인 심경경색 예방에도 좋습니다. 현재 세계의학계에서 동맥경화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지방질보다는 당질 과다 섭취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지방질 이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음식으로 당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만큼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체내 대사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인슐린은 혈당을 체지방으로 변환하고 중성지방의 분해를 막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는데도 인슐린이 관여합니다. 이렇듯 비만이나 동맥경화가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따라서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인체 내 지방질과 혈관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혈당치가 오를수록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많아집니다. 음식물 섭취로 혈당치가 높아지는 성분은 당질 뿐이니까요. 지방질이나 단백질은 아무리 섭취해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나 질병에 해당하는 모든 병이 당질 제한식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뇨병, 그와 관련된 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질 제한식이 효과를 발휘하는 병은 이 밖에도 매우 많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여드름, 건성피부, 건선, 편두통, 역류성 식도염처럼 흔한 질병부터 치매처럼 사회문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병이 일상생활에서 당질을 절제하기만 해도 개선될까요? 저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이 당질 과다 섭취에서 비롯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질 과다 섭취가 병을 낳은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당질 과다는 인슐린 다량 분비를 촉진해 대사를 심하게 교란한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 현대병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는 먼저 고혈당 자체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말하는데 포도당은 설탕과 비슷한 성질을 띱니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포도당, 단백질이 흐르고 있고 이들은 서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의 붉은색을 내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혈당이 붙으면 당화 헤모글로빈이 생겨납니다. 지나친 혈당은 당화 반응을 일으켜 혈관벽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단백질에 부착합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농도가 진한 설탕물이 끈적이듯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여져서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혈당은 몸속의 갖가지 단백질에 찰싹 달라붙어서 찌꺼기나 다름없는 부산물을 만듭니다. 당화 헤모글로빈도 그 중간 산물입니다. 이 물질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AGE라는 약칭을 씁니다. 지나치게 혈당치가 높아져서 180을 넘으면 체내에 AGE가 생성되고 이 AGE가 혈관 안쪽에 달라붙으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성가식에도 AGE는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며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계속 남습니다. 또한 고혈당은 혈관 협착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혈당치가 180이 넘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데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도 그중 하나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혈관에 쉽게 상처가 생기고 그 부분이 아물면서 이전보다 좁아져 혈관이 쉽게 막힙니다. 식생활에서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미니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작은 가시들이 매일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것이 축적되어 점점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갖 생활습관병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들이 고혈당의 해악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정상 범위 내일지라도 식후 혈당치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더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인슐린 분비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치에 비례하여 분비합니다. 당질을 섭취한 만큼 혈당치가 높아지고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분비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지만 과다 분비되면 비만을 촉진하고 몸 전체의 대사를 혼란시키는 호르몬으로 변합니다. 물론 인슐린은 사람에게 더없이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인체는 혈당치를 낮추지 못해 곧 목숨을 잃습니다. 최소한의 인슐린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분비되면 신체의 적으로 돌변합니다. 인슐린의 분비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24시간 항상 소량씩 분비되는 기초 분비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슐린입니다. 둘째는 음식으로 당질을 섭취하는 데 따라 상승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나오는 추가 분비입니다. 문제는 추가 분비의 양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추가 분비 인슐린 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경우 인슐린 분비의 추가 분비량은 기초 분비의 2배에서 3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식사로서 당질을 섭취하면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기초 분비의 20에서 30배 달하는 추가 분비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당질 제한식에 비해 현격히 많은 인슐린이 나오는 셈입니다.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뇌혈관성 치매에도 고인슐린이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었건 인체 내부에서 생산되었건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치매를 유발하고 발암 위험도 높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고혈당과 고인슐린증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당뇨병, 고혈당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는 말이므로 높은 인슐린 농도도 위험 요인입니다. 당질을 줄이면 병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당질은 인체의 필수 영양소가 아닙니다. 필수 영양소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인체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물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영양소는 사람의 인체에서는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로 보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분명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은 없으면 적혈구가 움직이지 못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포도당은 꼭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단백질과 지방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아미노산이나 젖산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당질의 최소 필요량은 제로입니다. 당질 섭취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당질 과다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당질과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당질이 풍부한 현대사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당질 과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은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또한 의료비 증가로 사회가 붕괴될 우려까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여 당질이 지나친 식생활을 한시라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당질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신체와 사회를 되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책사임당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